저희는 공주교육대학교 시시각각팀의 김나인, 송아린입니다. 저희 팀은 알려줘 내가 가야 할 길을 이라는 주제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과 무장애 시설,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저희의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 AI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사회 문제와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이 주제에 대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고 또한 학생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분야인 사회적 약자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이나 혹은 그동안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했던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희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등교하는 과정에서부터 학교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중앙현관에 크게 설치되어 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점자 안내도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지금 시점에도 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공공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 안내도는 코드가 뽑혀 있거나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먼지가 쌓인 상태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로 분야를 넓혀 문제점을 찾아보니 도로에 있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파손되어 있거나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끊겨 있는 등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설들이 일상에서 모두에게 있는 그대로 편리한 시설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시설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었던 안내견 출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에 대해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점자 안내도, 로봇 안내견을 누구나 있는 그대로 편리하게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장애 시설로서의 변화를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통해 만들어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본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라 활동 흐름을 구성했습니다.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에 있는 점자 안내도까지 가는 길에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을 설치하고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보게 되는 새로운 점자 안내도를 만들어 보며 점자 안내도를 통해 입력받은 신호를 건물 내부에서 길을 안내하는 장애물 인식 안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흐름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주된 교구로는 프로그래밍을 위한 도구로 엔트리를 활용하며 안내 로봇을 대체할 햄스터봇과 AI 카메라, 그리고 안내 로봇이 장애물을 인식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엔트리의 이미지 분류 모델 기능을 활용합니다. 프로젝트의 학습 목표로는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직접 탐색 및 적용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기를 수 있고 문제 해결 도구로서 소프트웨어 및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며 소프트웨어와 AI 분야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총 5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점자 안내도, 로봇 안내견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시에서는 프로젝트의 주제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과 무장애 시설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탐색하며 직접 적용까지 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의 전반적인 과정과 학생들의 삶이 연결되기 위해선 학생들이 문제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제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 먼저 길을 찾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경험을 이끌어낸 후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비롯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과 무장애 시설에 대해 접근하여 모든 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문제인식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적용 단계에서 학생들은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을 적절히 배치하여 각 장소들을 연결하는 경로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2차 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점자 안내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찾고 이를 엔트리를 활용하여 무장애 시설로서의 기능을 추가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때 기존 점자 안내도의 중요한 특징인 점자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며 시각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LED와 자막 기능, 음성으로 안내할 수 있는 음성 안내 기능을 추가해 봄으로써 나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점자 안내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있는 환경에서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 답사를 통해 파악한 시연 학교의 1층 중앙현관 점자 안내도의 위치에서부터 2층 컴퓨터실까지의 경로를 전제로 진행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간단히 살펴보면 각 오브젝트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 기능이 줄을 이루며 LED가 점차 켜질 수 있도록 몇 초 기다리기 블록을 사용하고 추가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적용하는 코드를 구성하도록 진행합니다. 3차 시에서는 안내견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 로봇 안내견을 연결지어 안내 로봇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에 필요한 교구인 햄스터봇에 대해 다루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집니다. 활동 2에선 2차 시에서 그린 점자 안내도 경로 모양에 따라 햄스터봇이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진행합니다. 햄스터봇의 바닥 센서를 사용하는 검은색 선을 왼쪽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 기능을 통해 경로를 따라가며 햄스터봇 전면에 있는 근접 센서를 통해 정지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손찾음이라는 블록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학생들이 자유롭게 햄스터봇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션을 제시합니다. 미션은 난이도를 조절하여 총 3가지의 미션으로 세분화했습니다. 학생들은 미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이 하고 싶은 미션을 직접 선택해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미션에 자신만의 새로운 동작을 추가하는 것 또한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이 미션 코드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4차 시에서는 3차 시에서 만든 안내 로봇 프로그램과 AI 카메라를 활용하여 장애물을 인식하는 안내 로봇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장애물 인식과 관련된 학생들의 경험을 이끌어내어 장애물 인식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합니다. 또한 우리가 장애물을 인식하고 피하는 과정을 되짚어보며 로봇이 어떻게 장애물을 인식하고 인식한 무언가가 장애물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AI for Oceans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지도학습에 대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학습 원리인 엔트리의 이미지 분류 모델을 통해 장애물 그림, 카드 학습을 시킵니다. 순서대로 통해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이후 프로그래밍을 통해 장애물을 인식하고 멈추어 장애물 인식 결과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5차) 시에서는 2차 시, 3차 시, 4차 시를 통해 만든 두 프로그램을 한 프로그램으로 연결한 후 더 보완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부분을 찾아 자율적으로 수정한 뒤 실행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포스터를 제작한 후 학급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프로젝트가 마무리됩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군요. 어떤 차시를 수업 시연 차시로 선정하셨나요? 선정하실 때 엄청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특정 차시만 떼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다 보니 차시 선정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감사하게도 2번의 수업 시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구도 체험할 수 있고
저희의 프로젝트 주제에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3차 시와 4차 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 시연 영상으로는 3차 시 수업 시연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수업 시연은 천안 복명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총 25명으로 인터넷 접속 환경 등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2층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책상 배치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화면이 잘 보이면서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책상 배치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3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노트북과 햄스터봇을 모두 개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수업을 진행한 학생들은 엔트리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었고 햄스터봇이라는 교구도 처음이라 저희가 준비한 수업을 어려워하지 않을지 조심스러웠는데요. 저희의 걱정과는 달리 서로 친구를 도와주기도 하고 모르는 부분은 손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학생들이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어서 학생들 각자만의 멋진 안내 로봇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활동 3 미션에서 안내 로봇이 정지한 후의 코드를 직접 작성해보는 미션을 제시하고자 했는데요. 전달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바로 직전 활동에서의 저희와 함께 연습했던 주행 중 코드를 수정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 전 저희가 구상했던 수업 계획과는 다른 미션으로 바뀌어 진행되었지만 학생들의 이해 흐름을 두고 보았을 때 방금 선생님과 함께 연습했던 코드를 다른 코드로 바꾸어 보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쉽게 접근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업 설계에 있어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업을 더 꼼꼼히 고민해봐야겠다는 것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4차시 수업 시연의 모습인데요. 활동 1에서 AI for Oceans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머신러닝에 대해 경험하며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엔트리를 통해 학생들이 장애물 그림 카드를 직접 학습시키고 햄스터봇과 AI 카메라를 연결하여 움직이는 안내 로봇을 직접 멈추어 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온 학생들이 진짜 멈춘다 라며 신기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학습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선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온전히 저희만의 힘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긴 여정 동안 함께 수업을 고민하고 도움을 주신 멘토 교사님과의 멘토링을 통해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수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트캠프를 통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던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에 대해 이제 좀 알겠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배울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어 리뷰 또한 빠질 수 없는데요. 소프트웨어 AI 교육이라는 주제로 함께 고민하고 있는 예비 교사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보다 깊이 있고 풍부한 수업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뜻깊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이었던 만큼 어쩌면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린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한편으론 뿌듯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아직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쉬움이 많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공주교육대학교 시시각각팀의 김나인, 송하린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